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드디어 이번 단원 마지막 시간 탐구수학 시간이네요. 원의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까요? 재미있게 수업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108쪽이네요. 옛날부터 많은 수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오는 기록 중에서 원의 넓이를 구한 최초의 방법은 아메스의 파피루스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메스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과 겹쳐서 그린 팔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여러분, 팔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팔각형의 크기와 원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팔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팔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팔각형은 일단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넓이가 2분의 9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9제곱센티미터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9제곱센티미터 곱하기 4가 되겠죠. 9제곱센티미터 곱하기 5 계산해주면 45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2분의 9제곱센티미터 곱하기 4 계산해주면 1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을 더해주면 팔각형의 넓이는 63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원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원의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해보면 원의 지름이 9cm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은 4.5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기 때문에 4.5 곱하기 4.5 곱하기 3.14를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원의 넓이는 63.585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팔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차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자, 방금 구했던 두 값을 빼주면 우리가 차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0.585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팔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어느 정도 근사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은 직접 띠골판지를 이용해서 교과서 방법대로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띠골판지 대신에 두꺼운 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게 띠골판지로 촘촘하게 감아서 만든 원이고요. 여기에 반지름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띠골판지를 한 바퀴씩 풀면서 가위로 자르래요. 자, 선생님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어요. 한 바퀴 풀어서 가위로 잘라서 펼쳐 놓았습니다. 다음 3번. 띠골판지를 다 자를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른 줄을 위의 사진처럼 똑바로 펴서 긴 순서대로 한 줄씩 넣으래요. 자, 한 줄씩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펼쳐놓고 보니까 왠지 예쁜 것 같네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띠골판지를 풀로 붙여서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꼭 눌러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조금 투박하지만 직각삼각형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죠. 다음,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원의 무엇과 같나요? 자,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원의 둘레, 원주와 그 길이가 같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원의 반지름과 그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 원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았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원의 둘레, 원주와 그 길이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원의 반지름과 그 길이가 같았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원주 곱하기 반지름 나누기 2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원주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 또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었죠. 그래서 원주 대신에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라고
원주라고 써줄 수 있겠죠. 반지름 나누기 좀 더 예쁘게 정리해 주고요.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되었네요.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은 계산 순서가 없었죠. 그래서 지름 곱하기 2분의 1 먼저 써주고요. 곱하기 반지름 써주고요. 곱하기 원주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곱하기 2분의 1 다시 나누기 2로 바꿔주고요.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나누기 2는 반지름이죠. 그리고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와 같았죠.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풀어야 될 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이 단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단원 마무리로 여러 가지 원의 넓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볼까요? 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계산의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설명의 핵심 내용 소개해보면 평면 도형의 모양이 같을 때 한 변의 길이가 2배, 3배, 4배 길어지면 그 넓이는 4배, 9배, 16배 커진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설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이라고 하는 평면 도형이 있잖아요. 이 평면 도형의 지름이 4배가 되면 그 넓이는 4 곱하기 4를 한 16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의 지름이 10배만큼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 곱하기 10을 한 100배만큼 넓이가 커지겠죠. 자, 이 규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풀었던 문제예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6번 문제입니다. 색깔별로 칠한 넓이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원주율은 3입니다. 자, 빨간색 부분, 빨간색 반원부터 그 넓이 먼저 구해주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이기 때문에 2 곱하기 원주율 3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그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6제곱cm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방법과 같아요. 그런데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새로운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을 일단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반원이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정확하게 안에 있는 빨간색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파란색 반원의 넓이는 빨간색 반원의 넓이의 정확히 4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 곱하기 4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렇죠. 이 곱하기 4가 의미하는 것은 파란색 반원은 빨간색 반원 4개와 그 넓이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곱하기 4가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파란색 반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빨간색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이 파란색 반원이 빨간색 반원 4개와 그 넓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빨간색 반원의 넓이에다가 3을 곱한 값만큼이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6제곱cm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8제곱cm가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노란색 부분. 노란색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부분을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노란색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안에 있는 빨간색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3배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란색 반원의 넓이는 빨간색 반원의 넓이의 9배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노란색 반원의 넓이는 빨간색 반원 9개의 넓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노란색 반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파란색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반원의 넓이는 빨간색 반원 9개와 그 넓이가 같았고 파란색 반원은 빨간색 반원 4개와 그 넓이가 같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노란색 부분은 빨간색 반원 5개, 빨간색 반원의 넓이의 5배와 그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으로 써보면 6제곱cm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30제곱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화면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기존 방법보다 훨씬 간단하고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원의 넓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모양의 넓이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작은 팁 하나 소개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반지름 또는 지름이 2배가 되면 원의 넓이는 4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큰 원의 넓이는 왼쪽에 보이는 작은 주황색 원 4개의 넓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작은 주황색 원 2개만큼의 넓이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모양은 왼쪽에 있는 주황색 원 2개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모양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 2개의 넓이를 뺄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원 2개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을 절반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매기 모양의 넓이는 왼쪽에 있는 주황색 원의 넓이와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매기 모양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주황색 원 넓이 구하면 되는 겁니다. 또 절반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넓이가 왼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합쳐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큰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4분의 1을 해주고 거기에서 반원의 넓이를 뺄 게 아니라 그냥 반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원을 4등분을 해주고 위치를 살짝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파란색 원 4분의 1 조각의 넓이는 주황색 원 1개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 4분의 1 조각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4분의 1을 곱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원의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합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간단한 팁이었는데요. 이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때 식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풀었던 문제입니다. 꽃밭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죠?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10m인 반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름의 길이가 10m인 원의 넓이를 더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달리 보이죠. 꽃밭의 넓이는 지름의 길이가 10m인 원 3개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지름이 10m인 원은 5 곱하기 5 곱하기 원조율 3.14 하면 우리가 지름이 10m인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3만 곱해주면 이 원 3개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35.5 제곱미터가 이 꽃밭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